파라과이에서 태어났고요. 교포입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네. 하죠. 저는 매우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5일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인생을 탐구하며 전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한 스푼 인생 큐레이터 김윤동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라는 직업, 굉장히 특별한 직업이고 굉장히 꿈만 같은 직업인데요. 내가 출연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화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성공한 스푼 5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아직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김진혁 배우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가 왜 배우로 무대 위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인생 철학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진짜 성공의 의미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발견해 보시죠. 배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어떻게 오시는 길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네네. 네, 제가 진짜 늦진 않는데 네. 죄송하게도 10분 정도 늦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너무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대표님 네. 연락 주셨을 때 네. 순간 왜 나를 팔로우하고 왜 DM을 뭐를 여쭤보려고 하시지? 성공한 스푼 대표님이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거기에 놀라고 DM을 보내셔서 뭐를 여쭤보려고 네. 하시지?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실 이제 대표라고 하니까 네네. 오케이 대표님이고 네네. 근데 왜 나를? 사실은 제가 먼저 연락드렸던 일도 좀 재밌었던 게, 네. 제가 연락드리기 전에 저한테 예전에 DM을 한번 보내주신 적이 맞아요.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올린 영상 그게 물어보시면서. 근데 맞습니다. 그때 이제 배우를 하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알고, 제가 이렇게 막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다가 해외 어떤 배우가 동기부여 자기개발 쪽으로 이제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득 갑자기 배우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약간 오지랖성으로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요새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 나오셔도 좀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인스타그램 염탐을 좀 해봤죠. 그랬더니 거기 이제 올리시는 콘텐츠도 네. 재미가 있었고 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출연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잖아요. 왜냐면 네네. 저는 이제 아직 배우로서 자리 잡은 사람도 아니었고. 네. 근데 이제 대표님이 어쨌든 유명한 사람을 이제 초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네. 취지를 말씀해 주셨고. 네. 그래도 저도 이제 들어보면서 저한테도 그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수락을 하고. 근데 그 후에 사실 후회가 밀려왔죠. 이제 앞에 이제 팟캐스트도 봤거든요. 네네. 내가 과연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네네. 민폐만 끼치고 가는 건 아닐까? 전혀 안 네. 됩니다. 예, 그런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생각했던 건 이유도 네. 사실은 저희 팟캐스트 컨셉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배우님의 온도랑 네. 저희 채널의 어떠한 온도랑 매칭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참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일단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 잘 이야기하고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 그래서 저희 평범한 스푼 팟캐스트는 네. 처음에 인생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저희가 네네네. 여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그래프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전개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생의 높고 낮음, 그리고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굉장히 즐겁고 어떻게 보면 화려했던 그런 네. 순간들을 그래프 형식으로 한번 그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요 앞에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네, 제가 1988년도 10월 3일생입니다. 파라과이에서 태어났고요. 교포입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네. 하죠. 2006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는 옆나라 아르헨티나에 가서
1년 정도는 뭐 일도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처음으로. 네. 그리고 2008년도 1년 정도 대학교 생활을 했고, 근데 사실 이게 뭔가 잘 맞진 않아서 다시 2009년도쯤에 파라과이를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2011년도에 기적의 오디션이라는 이제 연기 오디션을 한국으로 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와서 2013년도에 만난 와이프랑 네. 2014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한 3년 정도는 그냥 해외 생활을 떠돌이처럼 네, 돌아다니다가 네. 이제 와이프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 2019년도쯤에 한국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어떻게 보면 0부터 시작하면서 살아오다가 2021년도에 아버지 간암이 발병이 돼서 네. 근데 제가 이제 간이식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아. 그 이후로 좀 회복을 하고 현재 그냥 다시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현재 생활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여기 이렇게 그려주신 그래프 보면은 키워드를 몇 가지 이렇게 추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의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눈에 띄는 거는 그 어쨌든 사람 인생의 고점이 있단 말이죠. 가장 맞습니다. 고점. 그게 2014년도 결혼을 성공하시고 그때 굉장히 행복하셨나 봐요. 아, 네. 그렇죠. 아니 그래프가 갑자기 결혼하시고 나서 이렇게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제가 왜냐면 이 성격상 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사람일 줄 알았어요. 근데 네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치관도 비슷했고 보는 방향이 네, 좀 네. 같아서 그래서 이때 아무것도 모를 때 네. 해야지 결혼할 수 있겠구나 해서 성공적인 결혼을 그러면 맞습니다. 아주 해피한.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파라과이에서 태어나서 그거부터가 굉장히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왜 파라과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쭉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친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삼형제신데 삼형제를 이제 혼자 키우시다 보니 뭐 홍콩도 가시고 말레이시아도 가셔서 이제 막 돈을 이제 벌으셔야 되니까 삼형제를 키우시려면 그러시다가 그 할머니 지인 한 분이 파라과이라는 곳으로 이제 보따리 장사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창 1980년대 초반 때에서 사람들이 보따리 장사를 많이 갔다 오고 하더라고요. 남미 쪽으로. 근데 그러면 우리 아들로 한번 데려가 봐라 해서 이제 그 할머니 지인분이랑 아버지가 같이 따라가셨는데 근데 가 보니 여기에서 그래도 뭔가 다시 시작하면 한국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때 그러면 정착을 그냥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3남매인데 제가 둘째고 위에 형이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형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2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이민을 가신 거죠. 그래서 배우님은 파라과이에서 그냥 그쵸, 태어나신 맞습니다. 거고. 저랑 제 동생은 거기서 태어나고.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뭐 유년기 학창 시절을 다 파라과이에서 이제 보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떤 게 다른가요? 사실 저 같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파라과이 하면 뭐 저희 월드컵이나 올림픽 할 때 축구팀으로 이상하게 파라과이랑 자주 만나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 이제 그런 개념밖에 없다 보니까 좀 어떤 나라였는지 어린 시절은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한테 남미에서 왔다, 뭐 남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거기 위험한 데 아니야? 그쵸. 총기 막 합법화된 나라 아니야? 막 그러면서 어쨌든 근데 사실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사람 다 살고 어쨌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는 정말 정겨운 나라고 정이 많고 사람들이 엄청 활발하고 오픈 마인드고 그래서 그런 데서 유년기를 이제 쭉 자라오다 보니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제 성격이 좀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현지인이랑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현지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토요일마다 한국 학교를 이제 다녔었죠. 그때는 한국말보다 그 스페니쉬가 더 편하셨겠네요, 당연히. 근데 둘 다 편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은 사실 많이 늘었지만 그때는 이제 막 섞어 얘기했었어요. 좀 어눌한 한국어일 맞습니다. 수도 있고. 집에서는 그럼 한국말로 하셨어요? 부모님이랑 무조건 한국말로 하고 근데 저희 형제들이랑은 섞어서 얘기하고.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남미에서 유년기 생활을 보내셨는데 그때 그런 뭐 문화라든지 그런 게 지금 배우님 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엄청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어쨌든 장면에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저는 엄청 긍정적이고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어렸을 때 그 나라에서 자라서 커왔던 환경이 지금의 어쨌든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거기 애들 보면 뭐 동네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뭐 학교 친구부터 다 그냥 착해요. 예, 되게 정도 많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다고 하지만 좀 그 정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달라요? 네네네. 그냥 다 두루두루 다 친하고, 네, 뭔가 악의가 없고. 지금도 연락 좀 네, 주고받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그래서 많고요. 참 신기한 게 이제 한국은 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네. 동창, 고등학교 동창인데 네. 저희는 한 건물에 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이사를 안 가는 이상 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그냥 같이 자라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장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네. 그 안에서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도 그러는데 두루두루 다 친하다 보니까 네, 어렸을 네. 때부터 뭔가 나만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정말 진짜 뭐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뭐 이 사람도 친하고 뭐 저 사람이랑 친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 깊이 있는 그 좀 진심 어린 네, 소통을 할 맞아요. 수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런 게 부족할 때 좀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 종종 사실 그 외로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는 네. 되게 다 사람들이랑 친하고 네네. 뭔가 되게 다들 나한테 친절하고 나도 그 모두에게 친절한데 네. 뭔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나눌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거를 종종 느끼거든요. 지금도 이게 나이를 먹으면 그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 가서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심 어린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들면은 좀 우울해지기 전에 다른 걸 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파라과이에서 대학 생활까지 쭉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사실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 뭐를 해야 될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06년도에 이제 졸업했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2007년도 1년을 그냥 옆 나라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냥 뭐 일도 배워보고 알바도 해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때가 이제 저의 그 사회생활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도 배워보고 하면서 그냥 1년을 보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대학교를 한번 그래서 어쨌든 대학교는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이제 정리하고 나서 2008년도에 다시 아예 네. 대학 생활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냥 1년 동안 쭉 대학 생활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네. 그냥 뭔가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뭐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예체능을 관심은 있었는데 네네. 어쨌든 뭔가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근접해 있는 뭔가 광고가 근접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들어갔는데 경제학에 뭐 비즈니스에 전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관련 없는 네, 것들.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관심도 없고 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1년만 다니다가 사실 이걸 더 해봤자 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돈도 그냥 나가고 그래서 그냥 1년 안에 정리하고 다시 파라과이를 돌아갔어요. 정리하셨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1년만 다니고 그냥 네네.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해서 어쨌든 뭐 네. 결정을 그래도 빨리 내리셨네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있어봤자 사실 저한테 네, 네.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음. 허송세월을 보낼 것 같아서 네. 다시 정리를 하고 2008년도 거의 말쯤에 다시 돌아갔어요, 파라과이로. 돌아오셔서는 그러면은 뭐 돌아가서도 아직은 하고 싶은 게 없었어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도 공부했던 광고학을 그냥 다시 들어갔어요. 광고 그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배우의 길을 걷고 계신데 그거를 시작하게 되는 그 계기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파라과이를 2009년도에 다시 네. 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도 어쨌든 뭐 대학 생활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다가 어떤 예체능에는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네. 지인이 동양인을 찾는 광고가 있다. 너가 한번 지원해 봤으면 좋겠다. 하여튼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간 거죠. 갔는데 됐어요. 아니 그 전까지는 연기나 이런 걸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했죠. 소질이 있으셨네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그냥 참 운이었고 그냥 네. 뭔가 거기서 요청하는 거를 약간 네. 좀 1차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뭐 나중에 물어보니까 네. 40명? 그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된 건데 이제 그게 마요네즈 광고였어요. 정말. 그 이제 헬만스라고 네. 남미에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그 캐릭터 있죠. 뭐 펭수 같은. 그러니까 그 캠페인의 약간 마스코트 같은? 마요네즈였던 거예요, 그러면? 마요네즈 막 인형 그런 거 입고. 그건 아니고 근데 약간 네. 의상은 약간 좀 노랗게 입고. 아, 네. 네네. 근데 이제 그 광고를 선전하는 건데 그 아시안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캐릭터 이름이 네. 한국말로 번역하면 고밍선인데 네네. 근데 그게 커밍 순으로 해가지고 아하. 한국 이름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캐릭터를. 근데 이제 어. 커밍 순 하면 약간 네네. 커가 약간 KO처럼 돼서 그게 고시로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쨌든 한국 사람이 동양인이 필요했고 네네네. 3개월 동안 네. 그 이제 캠페인의 광고를 이제 제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진짜 전국에 난리가 났었던 게 뭐냐면 네. 그 광고가 이제 그 키포인트만 얘기하자면 내가 너네 집에 무작위로 찾아간다. 네. 근데 그 마요네즈 뒤에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포인트만큼 네. 내가 너네한테 돈을 준다. 그러니까 뭐 1포인트에 5만 원씩 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네네. 사실 전국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한 3개월 동안 온 도시를 다니면서 뭐 무작위로 집을 찾아가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집에 만약에 마요네즈 그 포인트가 한 10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럼 5만 원이면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네. 3개월 동안 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때는 그럼 막 되게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 아니었나요? 그렇죠. 막, 어쨌든 네. 광고가 TV에 나가고 네. 그 캐릭터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죠. 아,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달라. 그러면서 이제 네네.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연결이 됐던 게 네. 광고 감독들이 네네. 1년 뒤에 영화를 찍겠다 했는데 네네. 그분들이랑 영화도 찍게 되고 네네네. 그 캐릭터로 드라마를 출연했었어요. 약간 카메오처럼. 그 캐릭터 그 약간 의상을 입고. 그리고 나서 네네. 거기 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배역을 하나 받아서 현지 드라마도 출연하게 되고. 그게 완전히 계기가 되셨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배우로서. 어찌됐든 네.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었지만 네네. 그걸 조금씩 경험하면서 뭐 평생 하면 네네. 재밌겠다. 그 와중에 그 영화가 파라과이에서 진짜 잘 됐어요. 해외에서 막 상도 받고 네네. 하면서 그러니까 파라과이 영화 히스토리가 할리우드랑 비슷해요. 그런데 막 1년에 막 하나, 네네. 뭐 2개 네. 이렇게 제작되고 그러다 보니 네. 저희 영화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네. 사실 저는 그걸 누리기 전에 파라과이를 떴거든요. 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어쨌든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얼굴도 한국 사람이고. 네. 아 그러면 한국에서 뭔가 오디션이 없을까? 음. 라고 해서 구글을 열어서 네. 연기 오디션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기적의 오디션이라는 게 뜨더라고요. 기적의 오디션이요? 네, 기적의 오디션. 아, 저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본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허성태 배우 맞아요, 거기 나온 거 맞죠? 맞아요. 아, 거기에 배우님도 그러면은 맞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어쨌든 한국이잖아요. 한국까지는 제가 갈 여건도 안 되고 근데 슈퍼스타 K처럼 미국까지 오디션이 가는 거예요. 아, 맞아요. 해외 그거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 그래 미국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가까우니까 비행기 한 번만 타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용기를 내서 네.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오디션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렸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한 2-3번 말씀드렸더니 네. 아 그래 뭐 해봐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한번 도전해봐라. 네네. 해서 제 사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 네네. 미국으로 이제 출발을 했죠. 가서 자유 연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네. 연기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평소에 감동 있게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어떤 이제 거였죠? 글러브라는 영화인데 글러브요? 정재영 배우님이 이제 그 청각장애인 네. 그 야구 선수들에게 약간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네. 가슴으로 소리를 질러 그러면서 뭐 소리는 뭐 귀로 듣는 게 아니야. 뭐 가슴으로 듣는 거야. 네. 그런 거였었어요. 네.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이제 감동이 됐었던 거죠.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 장면을 연구를 하셨구나. 그죠? 그래서 사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네네. 한 50번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돌리면서 네네. 여기서 호흡을 하고 여기서 소리를 이렇게 지르고 네.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습을 해간 거죠. 그래서 LA 가서 1차 오디션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 연기로요? 네네네네. 근데 1차는 네. 거기 이제 작가님들하고 그냥 네.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였고 네. 2차는 그 심사위원들이 네. 있는 앞에서 그때 심사위원들 막 이범수 배우님이랑 김정은 배우님이랑 네. 그리고 그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데니엘 데킴 배우님 네. 3분 계셨었거든요. 그러면 1차를 합격하시고 2차도 미국에서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면은? 2차가 네. 한 이틀 뒤였는데 네. 여기도 좀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그 이제 지원서 적을 때 핸드폰 적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메일 적고 핸드폰 적는데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으니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네. 파라과이 핸드폰 번호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디션 끝나고 이틀 뒤라고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이었고 일요일이 됐는데 아침에 이제 하숙집에 있었는데 연락이 없는 거죠. 어쨌든 연락 받을 그 방법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떨어졌나 보다 하고 이메일 좀 체크해 봐야겠다 했는데 이메일로 작가님이 그 답변이 오신 거예요. 배우님 그 연락이 안 되셔서 네. 이메일로 연락이 드렸다. 1차 합격 되셨다. 울었어요. 그거 딱 엄청 보고.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실 기대도 안 했고 사실 뭐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오디션을 참가를 한 건데 붙어서 해서 2차 때는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서 하고 네. 그래서 뭐 가벼운 연기 하나 더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 음. 해서 빨리 그냥 그때도 영화 본 것 중에 생각나는 것 중에 네. 한번 검색해보고 준비하고 이제 2차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된 거죠. 2차까지 오디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처음부터? 전혀 안 했죠. 저는 그냥 가서 한번 해보자, 부딪혀 보자 네, 라고밖에 생각을 안 했었던 거죠. 2차에서는 뭐 어떤 연기 하셨어? 2차에서는 기억나세요? 똑같은 연기. 네. 왜냐면 어쨌든 심사위원들 앞에서 하는 거니까 똑같은 그 연기를 연기로 똑같이 하셨구나. 하고 네네. 근데 이제 그 가벼운 연기를 준비해달라고 했던 게 사실 이틀 만에 준비한 거라 그 연기는 완전 망했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특기로 기타를 가져가가지고 스페인어로 노래를 했었어요. 약간 발라드 같은 노래를. 네네. 근데 김재훈 배우님이 네. 그러시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하신 거 가사는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지만 네. 사랑 노래인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노래하는 것처럼 연기해라. 네.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이 3분 계셨고 2분이 어쨌든 캐스팅을 하셔야지 네. 이제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범수 배우님이 처음에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연기가 전체적으로 투박하지만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투박한 단어가 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투박 이러면서 막 오케이 하면서 전혀 모르지만 그 단어를 네. 뭐 사람을 뭐 집중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당신의 꿈을 캐스팅하겠습니다. 그거였거든요. 당신의 꿈을 캐스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합격이 되는 거였었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데니엘 네킴 배우셨는데 네. 캐스팅을 안 하셨어요.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네. 내심 기대를 하면서 그때는 사실 기대는 없다고 했는데 네. 그때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하나를 받았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됐고 하나 안 됐고 네. 김정은 배우님 나오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처럼 연기를 해라. 그러면서 당신의 꿈을 캐스팅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그때? 거예요. 와. 그래서 막 진짜 그냥 지금 진짜 이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울었어요? 거기서? 거기는 울진 않았어요. 거기서 울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기타를 들고 네. 예전에 그 영상이 있는데 있어요? 나가면서 기타를 들고 이렇게 막 뛰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때 기억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거였죠. 네. 어떻게 보면 연기도 배운 적도 없었고 그쵸. 모르겠어요. 그냥 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합격해서 네. 한국행 티켓을 얻었죠. 그러면 그거 2차 합격하면 제작진 분들께서 이제 한국에 올 수 네, 있게 맞아요. 티켓까지 맞아요. 제공해 주신 그래서 거예요? 엄청 큰 어느 정도- 사건이었네요, 그죠? 그렇죠. 엄청 큰 사건. 그래서 막 연락하고 파라과이 뭐 됐다 네. 하면서 그러다가 뭐 어느 날까지 오셔야 된다 네. 했는데 너무 촉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파라과이 가자마자 하루 만에 다시 심사고 갔어요, 한국으로. 네. 또 오디션이 하나 더 마지막 관문이었던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이게 예선이었고요. 이제 본선으로 본선은 가는데. 한국에서. 그러면 네. 배우님 거기 TV에 많이 나오셨겠네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잠깐 나와요. 그 미국 편. 본선 편은 네.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왔다는 의미는 그 방송에. 떨어졌나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 이제 본선 2차까지 가서 네. 네, 떨어지긴 했죠. 지금 와서 생각하시면 그때는 뭐 어떤 부분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네. 사실 이제 그 미션이 다 드러난 거죠. 이 연기를 안 배운 거에 대한. 그리고 워낙 또 쟁쟁하신 분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마지막 관문이 네. 그 약간 즉흥 연기였었어요. 클래스를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관문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이범수 배우님을 그때 좋아했었어가지고 네네. 거기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즉흥 연기였던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드러난 거죠. 거기서 미천이. 그렇구나. 예. 지금 생각해보면 김정은 배우님 클래스 선택할 걸. 근데 거기까지 이제 한국까지 가서 네. 이제 마지막 본선? 네, 네. 본선을 이제 하시고 나서 탈락을 하셨단 말이죠. 네, 맞아요. 탈락을 하시면은 그때 너무 실망스럽고 뭐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가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었어요. 어쨌든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 너무 안타깝다 막 이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다시 바로 돌아가기가 아까우니까 네. 이제 조금 뭔가 연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기고 네.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6개월 정도는 남아서 연기를 좀 배워보자 해서 그때 처음 이제 연기학원을 등록하게 됐어요. 가족분들은 그때도 이제 파라과이에 다 계시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저 혼자 있고. 그럼 혼자 생활을 그러면 네, 시작하신 맞아요. 거네요. 그거 자체가 되게 큰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 6개월 동안 제 이제 파라과이 교포 친구가 먼저 한국에 와 있었고 그 친구한테 신세를 진짜 많이 졌죠.
6개월 동안 그냥 네. 그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네. 예, 너무 감사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해보신 한국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그런 문화 같은 거, 그런 뭐 사람들 많은 곳 그런 거 되게 생소하게 다가왔을 것 같거든요. 그 네온 사인에 눈을 떴던 것 같아요. 네온사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을 못 갔을 때 네. 저보다 이제 먼저 간 이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야 여긴 다 24시간이고 뭐가 너무 많다. 인터넷도 잘 된대. 그죠? 이러면서. 이게 네. 저희 파라과이는 진짜 영화 하나 받으려면 한 3, 4일 걸리거든요. 알죠, 알죠. 그때쯤. 예, 예. 근데 막 한국은 막 한국 영화 뭐 한 5분 만에 받는다. 그쵸. 막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었고. 그때 한국 생활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그쵸. 하면서 네. 그때 6개월 동안 알바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기의 생활이 어떻게 보면 시작된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오디션도 보시고. 아니에요.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생아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연기학원만 다녔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네.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저녁에 집을 갔는데 우편물에 뭐가 와 있는 거예요. 네. 확인해 보니까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외국민이라 네네.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영장이 날라오나 봐요. 파라과이에서 시민권자죠. 태어나셨는데도. 그렇죠. 태어났는데도 아, 지금도 그런가요? 법이 계속 바뀌긴 해요.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네. 무조건 가야 됐었어요. 음. 그래서 안 되겠다. 네. 빨리 비행기표를 검색을 해서 네, 네. 바로 이제 파라과이를 다시 어. 갔죠. 가고 나서 미련이 남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리지? 그쵸. 그냥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휴학을 네. 하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한 학기를 더 다녔나? 네. 근데 다니면서도 너무 이제 한국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미련이 남고 안 되겠다. 네. 말씀드려야겠다. 음. 해서 엄마 아빠 나 이제 이거 하고 싶어요. 네. 뭐 한국 가서 연기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딱히 반대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뭐 네가 이제 도전해봐라 해서 부모님 설득하고 그때 이제 아예 서류 다 준비해놓고 네. 이제 한국으로 떠났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들어와서 그렇게 막 연기학원 다니고 하다가 이제 제가 2011년도에 그 기적의 오디션에 나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곽경택 감독님 혹시 아세요? 친구 맞아요.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그 감독님이 또 심사위원으로 계셨었어요. 곽경택 감독님 클래스는 나중에 감독님이 영화를 하나 아예 만들었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 영화에 출연을 한 거예요. 헌병 역할로. 배우님도 그 영화에 나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찾으면 뭐 안 나와요. 네. 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뭐 역할이 뭐든 사실 영화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때가 벌써 13년 전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뭐 페이를 얼마를 주던 사실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촬영하고 막 근데 막 땡볕에 나시만 입고 막 훈련한 장면 찍고 막 화이바 쓰고 막 했는데도 막 너무 좋았죠. 그렇죠. 몸은 힘들어도 네, 이제 맞아요. 마음은 되게 즐겁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첫 영화였는데 사실 그때는 아직까지는 뭐 오디션 기회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갓난 아이의 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 2013년도에 이제 와이프를 만났죠. 네, 현재 와이프를 네네. 만나서 영화계 쪽에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와이프는 음악을 하고요. 네. 네, 작곡가고 교회에서 만났는데 1년 반 정도 만나고 2014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아니, 네. 제가 배우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네네. 아내분이 그 유명하신 가수분들하고도 뭐 협업하고 그러신 게 있으시던데요? 그쵸. 뭐 OST 작업도 많이 했고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서두에도 이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혼하시고 굉장히 해피하신 네, 맞아요. 결혼 잘 하셔가지고. 그럼요. 네. 사실 지금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몰라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네. 지금도 아무것도 없지만 네. 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결혼하면 좋겠다 싶어서 맞아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사실 그때 못했으면 네. 지금도 만약 안 했거나 네. 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다행이죠. 이따 저희 인터뷰 마무리 될 쯤에 네. 아내분한테 영상 편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게 뭐 고점이잖아요. 최고점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네. 영화를 찍으시거나 드라마에 나오시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신 거죠, 지금은? 주가 사실은 네. 좀 바뀌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단역 배우로 중점을 두자면 네. 이 배우로서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는 힘들어요. 페이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건 사실 보통은 뭐, 보통은 이제 단역 배우가 받는 페이가 기본 한 회차 네. 한 번 나갈 때마다 네, 네. 30 정도는 받아요. 30이요? 네, 30만 원 정도 받는데 근데 사실 그게 한 달에 뭐 한 10번 정도면 네. 그냥 그걸로만 네. 뭐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촬영이 없을 때는 지금 백화점에서 가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드요? 네네네. 명품관 같은 데서 명품관에서 네, 일하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감사하게도 네. 주중에는 촬영이 없을 때는 고정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그래서 다른 배우들도 다 똑같아요. 배달 알바를 하시거나 뭐 쿠팡을 하시거나 네네. 뭐 저같이 똑같이 뭐 네. 가드 일을 하시거나 음. 그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면 네. 한국 복귀하시고 뭐 아버님이 좀 몸이 편찮으셨었나요? 그렇죠. 2020년인가? 그러니까 저희 그때 어머니가 환갑이셨어요. 네.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네. 그 와이프랑 이제 갔죠. 어. 파라과이로. 네네. 그래서 엄마 이제 축하해주러. 네. 근데 갔는데 아버지가 그때 계속 막 속이 안 좋으시고 막 뭔가 뭐 불편하다 막 그러셔가지고 그럼 우리 온 김에 그냥 병원 한번 검진 가보자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발견이 된 거예요. 혹 같은 게. 네. 나중에 이제 자세히 검사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간암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 주치의분이 계셨었는데 그냥 한국으로 가라. 어차피 한국이 의술이 좋으니까 네네. 그냥 이거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니까 네. 한국을 가라. 해서 저희가 그때 2월 정도에 복귀를 하고 아버지가 3월에 바로 들어오셨어요. 처음에는 결제만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50일 정도 입원해 계셨다가 퇴원하셨다가 또 열 나고 막 복수가 차고 막 그러면서 한 30일도 계셨다가 다시 퇴원하셨다가 이걸 한 3번 반복을 한 것 같아요. 엄청 고생하셨네요. 네, 네. 네. 그러다가 근데 결국엔 저희도 이제 뭐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뜯어봐야지 사실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간 이식을 하는 수밖에 없다. 네, 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간 그럼, 이식이라는 거 자체가 엄청 큰 그럼요. 수술이고. 저희가 네.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도 네. 너무 황당한 거죠. 네. 뭐 절제술만 하면 된다는데 이제 간 이식까지 해야 되네. 음. 근데 그러면서 든 생각은 어쨌든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그럼 내가 검사를 하겠다. 그 조직 검사를 해야지 이제 간이 맞는지 또 맞아야지 또 이식할 맞아요.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 또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래 하자. 아버지를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죠. 고민은 네.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어쨌든 자녀로서. 네. 그래서 그래 이번에 그냥 한 번에 효도를 하자. 몰아서, 웃는 마음으로. 네, 몰아서 네, 효도하자. 몰아서 그냥 네. 한 번에 효도를 하자 해서. 네. 근데 그 와중에 참 감사했던 거는 홀몸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와이프도 흔쾌히 그러니까 뭐 이제 허락해 주셨고 사실 왜냐면 허락 안 해준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뭐 와이프가 됐던 뭐 네. 그 부모가 됐던 그런 게 주위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쉬운 수술이 또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그 전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대요. 도망을 한다고 했다가. 네네네네. 아. 왜냐면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네. 쫄려요. 진짜 무서워요. 네, 네, 그 그쵸. 전날에 네.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그 코디네이터가 얘기를 해줘요. 네. 뭐 강제로 하는 거냐 네. 아니면 자의로 하는 거냐 아. 그 물어봐요. 네. 그래서 아니다. 난 자의로 하는 거다. 네. 그리고 막 뭐 부작용?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한 25%다. 25%면 진짜 큰 거거든요. 그럼요. 4분의 1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죽을 수도 있다. 막 네. 거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병원에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 네, 되잖아요. 왜냐면 네. 그렇죠. 왜냐면 네, 고지를 그럴 수 해줘야 있으니까. 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사실 그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어찌 됐든 아버지를 먼저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네. 아. 그래서 2021년도 이제 11월 16일이었을 거예요. 네. 아직 기억은 네. 나는데 네. 수술을 했죠. 네. 수술을 하고 잘 되신 거죠? 너무 수술은? 잘 돼서 네. 아버지도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네 저도 다 회복해서 한 6개월 정도는 회복을 하고 네. 그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 다시 이제 일자리도 구하고 다시 이제 촬영을 시작했죠. 아버님도 지금도 네, 건강하시죠? 너무 네. 건강하세요. 그래서 너무 일도 다행입니다. 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한 3년 만에 다시 파라과이 가셔가지고 지금 아주 행복하게 네. 잘 보내고 계세요. 너무 다행이네요. 네, 네. 너무 다행이죠. 근데 제가 일주일을 입원해 있었거든요. 네. 5일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파가지고요. 네, 허리가 네. 아팠고요. 네. 상처 부위가 아팠고요. 잠을 못 잤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수술을 할 때 그 이제 간을 이식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갈비뼈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려면 몸이 구부려져야 네. 된대요. 네. 그러려면 이제 허리 쪽에다가 약간 폼롤러 같은 거를 장시간 동안 놓으니까 네. 나중에 그 후유증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병실에 누워 네. 있는 데는 허리는 아프지, 네. 네. 또 앉아 있는데 상처는 아프지. 계속 아플 것 같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그래서 잠은 졸린데 잠은 안 와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5일 동안 처음으로 나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네.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 근데 5일째 이제 너무 힘들 때 복도를 이제 걷다 보다가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네. 물어봤죠. 네. 저 언제 좋아지냐. 네.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5일 정도 됐다. 네. 내일이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요? 네, 확신에 하시더라고요. 그럼, 네. 근데 정말 진짜 다음날 네. 괜찮아졌어요. 밥도 먹고 잘 걸어 다니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명의셨네요, 그분이.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7일 만에 이제 퇴원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수술을 겪고 나서 아버님을 도와드린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아버님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배우님한테는 그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감사하게도 가족 간의 그런 트러블도 한 번도 없었고. 네. 근데 또 부모님은 엄청 미안해 하셨죠. 특히 아버지가 살아야 되니까 간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신 거죠. 그 이후에 어쨌든 저도 고생을 하니까. 왜냐면 이게 웃긴 게 수혜자는 추후에 그 관리가 잘 돼 있어요. 네네. 그 모든 게. 근데 공여자는 끝이에요. 그 공여하고 나면 끝이에요. 네. 그런 뭐 보험도 잘 안 돼 있고. 뭐 그런 추후에 뭔가 관리가 그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아이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그럼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또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생각에는.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자면 우픈 얘기지만 네. 그로 인해서 네. 간이식을 함으로써 제가 5급 판정을 받아서 군대를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그래서 안 가셨고. 네, 35에 갈 뻔했습니다. 네. 네, 이게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재외국민이 가야 된다. 뭐 안 가도 된다. 네, 했는데 네. 마지막 정부 때 재외국민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네네. 아버지 간이식 해드려야 되네? 오케이. 해드리자. 근데 나중에 판정 받았는데 5급 판정. 그래서 우픈 얘기지만 하죠. 일석이조로 네네.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그러면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좀 웃긴 게 이게 주가 바뀌었어요. 정말로 뭐 배우 일만 하면서 살아가면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네. 지금 연기를 하는 날보다 이제 백화점에서 일하는 날이 사실 더 많아서 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냥 일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와중에 네네. 뭐 주말에 시간 날 때 네. 이제 뭐 연습을 한다거나 뭐 연기 영상을 찍어서 네네. 아니면 시간 날 때 이제 프로필을 돌리러 다니거나 사실 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일이 바뀐 네 맞아요. 거겠네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꽤 많죠. 네,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또. 그러면은 그 단역 배우로서의 가장 힘든 점은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그렇죠. 부분이 제일 힘드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분들도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어쨌든 그분들은 진짜 자녀도 있고 하면서 뭐 생계를 유지도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런 분들이 또 많거든요. 저는 결혼했지만 아직 아이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가장의 가장으로서 네네. 뭔가 이거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네, 책임감이 좀 크죠. 네. 어쨌든 그래도 제가 계속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네.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배우님께서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출연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작년에 한 2번 나갔던 것 같아요. 3번? 네. 네. 대중들이 흔히 알만한 그 유명한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신 어떤 게 있으세요? 나오긴 나왔는데 사실 네. 뭐 그게 작은 역할이었어가지고 네. 그래도 뭐 사람들이 많이 알만한 거는 뭐 작은 아씨들, 작은 네, 아씨들. 눈물의 여왕, 오, 눈물의 여왕 네, 뭐 나오셨어요? 법전, 네. 그래서 사실 뭐 네. 사실 짧게 나왔어서 가지고 네. 그래도 뭐 작년에 뭐 2번이 됐던 3번이 됐던 네. 현장으로 가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 가면은 뭐 유명한 분들도 많이 그쵸? 같이 찍으시니까 그럼요. 그분들과의 뭐 어떤 호흡이나 뭐 소통이나 이런 거는 좀 얘기를 하실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 뭐 작은 아씨들 때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수행비서였고 네네. 뭐 눈물의 여왕은 경원이었고 오, 뭔가 같이 이제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걸기가 조금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는 네. 갭이 너무 크고 아. 사실 좀 조심스럽고 네. 그래도 여기서 미담? 네. 을 얘기하자면 네네네. 작은 아씨들 때 제가 지금 그 이제 박보경 배우님이라고 네. 진성규 배우님 아내분이 계세요. 네네. 그때 이제 전 처음 뵀는데 네. 저희 약간 수행비서의 약간 대장이셨던 거죠. 저랑 같이 연기하는 형이랑 네. 그분이랑 이제 그
엄기준 배우님이랑 네. 엄기준 배우님 저희 이제 완전 보스셨고 그 중간에 이제 그 박보영 네. 배우님이 계셨고 그 밑에 저희 둘이 네. 있었는데 네. 근데 너무 잘 대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게 좀 생각이 많이 남았죠. 네. 그리고 그맘때쯤 제가 이제 이사를 갔었는데 네. 제가 추석이 겹쳤었나? 네. 근데 막 휴지도 챙겨주시고. 네. 그래서 참 그런 경험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뭐 무명 배우 네, 네, 하지만 네. 뭐 그거에 상관없이. 네. 또 따뜻하게 이렇게 네, 해주시고. 맞아요. 그럼요. 그 배우분들께서도 커넥션 그런 네.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는 분들 뭐 이렇게 그 감독님이 부르면은 이제 같이 만나서 뭐 술자리 같은 것도 하시고 뭐 같이 어울려서 뭐 어쨌든 뭐 친분을 쌓아야지 좀 좋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네. 뭐 누구 인맥 있으면 또 좋다고는 하지만 네. 그걸로는 뭔가 네. 멀리 갈 수는 없죠. 한계가 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냥 네. 뭐 도움을 받고 도움을 네.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제가 하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본질적인 부분은 네, 또 아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지금도 연기 연습을 하고 계시는지. 네, 그러니까 최근에 친구들도 만났는데 네. 너는 그러면 뭐 언제 연기하냐, 뭐 언제 네, 연습하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딜레마죠, 매일매일이. 지금은 그래도 일하는 곳이 그 직원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네. 심적으로도 되게 편하고 그래도 일이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제 주가 이제 이게 아니니까 그쵸. 늘 생각을 하죠. 네. 그럼 배우님께서는 앞으로도 지금 계속 연기 쪽으로 좀 진심으로. 네, 그게 당연히 이제 처음부터 이제 원하는 길이셨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님 그러면 성공한 스푼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주제를 갖고 네.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 성공이라는 정의 자체가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기준점도 다르고.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를 네. 잘 살아내는 거. 뭐 내 주변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냥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공한 삶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아직 배우로서는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네. 아직 그 성공이라는 그 단어에 뭔가 아직 많이 다가가지 못했지만 네. 그냥 그 성공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해봤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저희 채널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에 대한 정의와 너무 딱 맞는 말씀을 또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배우로서 뭐 저희 뭐 대중들한테 전하고 싶은 뭐 메시지라든지 그런 거 따로 뭐 있으신가요? 제가 사람들한테 배우로서의 자기소개를 할 때 네. 저는 매우 긍정적이고 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저라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그냥 희망을 얘기하는 배우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정말 그냥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행복하고 네.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뭔가 배우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은, 나아가고 싶은 네. 네, 그런 네.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김진혁 배우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찾아주시고 그러면은 저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그러면. 그 성공한 스푼 공식 질문 중에 또 한 가지가 다시 영어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 제 자신에게 네. 연기를 더 빨리 네. 뭔가 접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배움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뭐 제가 그렇게 생활했던 거랑 뭔가 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연기에 대한 걸 좀 더 빨리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 건 네. 어쨌든 제가 이 길을 선택하고 한국을 와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기 때문에 네. 어쨌든 사실 그 과거는 후회하진 않아요. 네. 늘 이 중점을 두고 네. 어쨌든 와이프 만나기 전과 후 네. 그런 기준점을 갖고 살거든요. 네. 왜냐면 어쨌든 한국을 안 왔더라면 네. 와이프도 못 만났을 거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성공에 대한 정의 네. 그거랑 지금까지 쭉 이제 저희와 나눠주신 그 이야기가 굉장히 부합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 지금은 비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주연 배우가 아니시더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기쁨을 주고
네, 그런 행복감을 주는 그런 배우로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게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배우님 그 하시는 모든 일 다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친하게 지내고 감사하고요. 싶습니다. 네. 저도 진짜 성공한 스푼에 오게 될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의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데를 제가 왔습니다. 진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한 스푼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거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출연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